안녕하세요. 행복 노후 노트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2026년 7월에 우리나라 어르신 213만 명이 평균 131만 원씩을 돌려받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13만 명이 평균 131만 원씩이면 총 얼마일까요? 계산해보면 무려 2조 8천억 원이 넘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이 돈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죠. 마치 복권처럼요. 복권은 사는 사람만 당첨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준비한 사람만 2026년 7월에 100만 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10월이에요. 2026년 7월까지 아직 9개월이나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사실 이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의료비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2026년 7월에 아무것도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제가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복잡할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꼭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위해서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혜택인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정확히 아시나요? 본인 부담 상한제란 한마디로 말해서 병원비 너무 많이 냈으면 정부가 도와주는 제도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료비를 내잖아요. 이 진료비 중에서 우리가 직접 내는 돈이 있고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돈이 있어요. 우리가 내는 돈을 본인 부담금이라고 해요. 이 본인 부담금이 1년 동안 너무 많이 쌓이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1년에 본인이 부담하는 돈은 131만 원까지만 내세요. 그 이상은 정부가 부담해 드릴게요라고 약속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작년에 병원비로 총 500만 원을 냈다고 칩시다. 이 중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200만 원이었다면 200만 원에서 131만 원을 뺀 69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제도죠? 그런데 이 혜택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바로 2026년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예요. 이 기간을 놓치면 2026년에는 환급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작년에 무릎 관절염으로 수술을 하셨어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죠. 이 수술비만 해도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고혈압도 있으셔서 매달 약을 타 먹으셨고요. 당뇨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셨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도 받으셨어요. 이렇게 병원에 다니면서 김 할머니가 작년에 낸 병원비가 총 380만 원이나 되었대요. 진찰비, 약값, 검사비, 수술비 이런 것들을 다 합치니 380만 원이 나왔다고 해요. 김 할머니는 아이고 의료비 때문에 살림이 얼마나 빡빡했는지 몰라요 하시면서 한숨을 쉬셨대요. 그런데 올해 8월 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김 할머니에게 연락이 왔대요. 김영자님, 작년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125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왔다고 해요. 김 할머니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대요. 내가 무슨 보험에라도 들었나? 하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작년에 낸 병원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 131만 원을 초과해서 초과된 금액 12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김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대요. 이 돈으로 앞으로 1년 동안 약값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자주 전하신다고 해요. 자, 그럼 두 번째 혜택인 건강보험료 조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으면 보험료도 적게 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보통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4년 건강보험료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거죠. 그런데 2022년에는 소득이 괜찮았는데
2024년에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보험료는 그대로라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건강보험료 조정 제도예요. 작년보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월 3에서 5만 원씩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한 달에 3에서 5만 원이면 1년에 36만 원에서 60만 원을 절약하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 아니죠?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명수 할아버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 할아버지는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식당 장사가 잘 안 되었대요. 그래서 소득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여전히 예전 소득 기준으로 나오고 있었대요. 이 할아버지는 내가 돈을 더 벌었는데 왜 보험료는 줄어들지 않지? 하고 고민하셨대요. 그러다가 건강보험료 조정 제도를 알게 되셨고 신청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월 보험료가 4만 원씩 줄어들더라고요. 1년에 48만 원이나 절약하게 된 거죠. 이 할아버지는 이 돈으로 손주들 용돈 줄 수 있겠다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대요. 자, 그럼 지금 10월부터 미리 준비해야 할 3가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작년 소득 증명서 미리 발급받기.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 증명서가 필요해요. 이걸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야 해요. 홈택스에 로그인하시고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돼요.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컴퓨터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고 증명서 발급 메뉴에 들어가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선택하세요. 2024년도를 선택하고 발급받으시면 돼요. 이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2026년 7월이 되면 모두가 몰려서 서버가 터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한가할 때니까 미리 받아두는 게 좋아요. 프린트해서 보관하셔도 좋고 스마트폰에 사진으로 저장해 두셔도 좋아요. 두 번째, 매월 의료비 영수증 모아두기. 지금부터 병원에 갈 때마다 영수증을 꼭 챙겨서 보관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작년보다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병원 영수증에는 보통 진료비, 약값, 검사비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영수증들을 모아두면 작년에 얼마나 많은 의료비를 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환급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데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영수증을 보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봉투에 모아두셔도 좋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장해 두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족 계좌번호 미리 확인하기.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히 메모해 두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좌번호 하나 틀리면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여야 해요. 남편이나 자식 명의의 계좌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계좌번호를 메모할 때는 은행 이름,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을 모두 적어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2026년 7월에 100만 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할 일은 정말 간단해요.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작년 소득 증명서 발급받으세요. 그리고 병원 갈 때마다 영수증 꼭 챙기세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90%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준비하는 여러분, 2026년 7월에 반드시 100만 원 이상 돌려받으실 거예요. 행복 노후 노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계세요.